안녕하세요, 광TV입니다. 오늘은 DSR 40% 적용, 그리고 2023년 전면 시행, 금융기관별로 하던 것을 차주 단위로 적용시키려 한 것. 이런 암담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DSR, 거의 모든 대출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개인소득의 일정 부분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은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매년 7월마다 조금씩 강화해서 전국에는 2023년도까지 전면 시행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2020년 들어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가 급증을 하게 되었죠. 그것을 이제 막고자 함이 정부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주력을 두다가 이제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현재는 주식과 비트코인 등으로 투자 방향을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는 세금을 안 내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7월부터 차주별로 DSR 40%를 적용한다는 대상을 우리가 이제 전체 규제 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을 볼 때 이때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넓힌다는 의미죠.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의 2억 원을 초과 차주, 그러니까 2억 원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 DSR 적용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해인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한 모든 차주에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출 1억 이상 어렵다는 그런 얘기겠죠. 신용대출 1억 원, 그리고 연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신용대출 1억 원 초과로 바뀌는 거고, 결국에 이 말은 능력이 되는 사람만 대출을 받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평택의 경우 돌아오는 7월부터는 이제 1단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1단계 적용 내용을 보면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약 33.4%가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경기도니까 저희 평택도 똑같은 내용이겠죠. 그리고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83.5%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이긴 하지만 대체로 33.4%가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DSR 적용 제외 대상이 지금 있는데요. 이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소득 외에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대출로서 여기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 예금 적금 담보 대출, 그리고 보험계약 대출 있습니다. 이런 거는 DSR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정책적 목적으로 받는 대출이죠. 서민금융상품도 있고, 그리고 정부 지자체 협약해서 나오는 대출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해일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그 피해 입은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 대출 등은 DSR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액 대출 3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집단 대출인 중도금 대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주비 대출이 있죠.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여기 DSR 적용 안 되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잔금 대출로 나중에 전환을 하잖아요. 근데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는 당연히 DSR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잘 계산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은 LTV 규제 강화 내용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평택의 경우는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9억 이하는 50%, 그리고 9억 초과는 30%, 그리고 다주택자는 이미 대출 불가로 그렇게 되어 있고, 분양의 경우는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인 1주택자, 그리고 실수요자만 받을 수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잔금 대출 시 DSR 적용을 하더라도 한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워낙이나 한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소득이 지금 잡혀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소득을 증빙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점. 그러니까 대출이 나올 줄 알고 다 준비해놨는데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한 연끌도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실제 만기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서, 그리고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10년 만기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나와 있듯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이제 기존의 10년 만기를 적용했던 것을 7년으로 줄이고요.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하향 조정을 한답니다. 자, 이게 한마디로 돈을 빨리 갚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내가 예를 들어서 월 50씩 지금 뭐 이자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갑자기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는 말은 그만큼 50만 원이었던 것이 월 100만 원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가는 지출이 많아진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리고 DSR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2021년부터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하면서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요. 7월 이전에 집을 막 사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물론 대출 신청일이 기준인지 아니면은 대출 실행일 기준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실행일 기준이에요. 이제 그 이후에는 대출 폭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억 그리고 9억 주택들 매물은 앞으로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7월 이후로는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굉장히 추진력이 좋죠. 반드시 시행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었어요.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직장인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실수요자들한테는 큰 피해보다는 직장인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투자 목적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거지 커다란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진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소급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 소급 적용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우선 9억에서 이제 6억으로 DSR 규제를 이제 변경을 한다고 하면 서울의 경우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이 이제 DSR 적용이 되는 거고요. 평택 전체 지역이 아닌 고덕과 지제의 경우에는 거의 다 해당되기 때문에 지난번 그 6월 전에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6월 전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매수를 진행해라 라고 했던 부분은 다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많은 사람들 다주택자의 양도세 관련해서였지만은 이번 7월 전에 빨리 사라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찌 되었든 6월이든 7월이든 마음의 결정을 빨리 내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두 힘들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아닌 조금 한 10년 이상 된 한 15년 정도 되는 그런 저렴한 아파트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 맞추기 개념으로 6억 정도 함께 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6월 7월 이후 일시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확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매수인, 매도인이 모두 답답해진 그런 상황이 올 것이죠. 비규제 지역은 사실상 제외되니까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평택까지 이제 여기 온 사람들은 진입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또 사람들이 이제 발길을 옮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그쪽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기 때문에 조정 지역으로 지정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또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조정 지역이었다가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가고 2년 전 때 그 당시 저평가되어 있던 고덕에 사람들이 많이 발길을 옮기면서 또 조정 지역으로 됐잖아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그 최근 1, 2년 사이에 조정 지역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보면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또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오지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체가 또 조정 지역으로 바뀌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우스운 상황도 예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이제 7월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근데 과연 여기서 7월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될까요? 이번에 나온 그 내용이 329 대책 이어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과 그리고 더불어 오피스텔과 토지에 대해서도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오피스텔과 토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시키지 않을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의식주의 개념 중에서 그 주택의 개념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상업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투기 요소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니까 주택에는 적용을 시키는데 나머지 부분에는 소급 적용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제가 지금 불길한 상황만 얘기 계속 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제 날짜죠. 5월 10일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지난 4년 동안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는 뜻을 밝힌 거죠. 무주택 및 실수요자들 대상으로 한 그런 대출 규제 완화랑 그리고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LTV의 DTI를 60%로 올릴 것을 검토, 그리고 투기지역 LTV 40%, 조정지역 50%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각각 10%씩 우대해주는 현행인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10% 더 올려준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택가격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그리고 소득 연 8천에서 1억 이하로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를 기존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올리고 종부세의 고령자 또는 은퇴계층 등의 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 그리고 정책 대출 상품 지원 한도 상향을 조정을 하겠다는 그것을 고려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 이걸 들으면서 참 왔다 갔다 뭔가 살짝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됐죠. 한 2주 전에 한 내용인데 또 이렇게 또 얘기를 꺼내시고,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거의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최근 평택으로 입성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대출 관련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출 자금 계획은 사실상 본인이 세워야 하고요.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흘러갈지는 분명히 보인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누군가 하는 이야기들, 카더라 통신, 기타 매체들을 통해서 내가 남는 시간에 잠깐 알아보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업무에 치이고 업무에 함께 있어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택 관련 투자 관련은 내 인생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으로 모든 것을 건다? 이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분들의 이야기에 절대로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흘러온 부동산의 역사들과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의 내용들을 비교해보고 최고의 합일점을 도출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 인플레이션이 온다, 무주택자들은 어렵다, 그리고 6월 전에 집을 장만해라, 그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그런 들리는 이야기들에만 기대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움직여서 임장이라고 하죠. 최소 현장이라도 한번 다녀오시고 최소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사무소 그리고 컨설팅 사무소라도 한번 들르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LTV 관련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고요. 대출 관련 개인 상담은 정중히 사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꼭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TV